자, 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박형사입니다. 유한양행이 오늘 좀 미묘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중장기적으로는 좀 20일선, 60일선이 위에서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12만 원 부근에서 자꾸 저항에 좀 맞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 8 일이었죠. 8일 고가 12만 500 원을 찍고 나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12일에는 저가 11만 8,300 원까지 흔들렸다가 결과적으로는 좀 양봉의 모습을 나와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세력이 좀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 자체를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겠습니다. 자, 오늘 12만 원에서 출발을 했지만 현재 11만 9,100 원, 약 마이너스 0.67%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을 좀 보시면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금 주가 자체가 숨고르기 하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중에 좀 뉴스가 하나 나왔죠. 유한양행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인호와 함께 MOU를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앞으로 유한양행이 제약을 좀 넘어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까지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료와 함께 앞으로의 저항 구간을 언제 유한양행이 뚫고 돌파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수익을 좀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10분만 좀 집중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유한양행의 차트를 좀 보시면요. 그동안 좀 단순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좀 위를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좀 보시면요. 이평선을 좀 보시면요. 21선, 61선 동시에 위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가는 그 위에서 좀 안정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 방향성은 위를 향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는 쉽게 꺾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8 일이었죠. 고점 12만 500 원을 뚫었을 때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내려왔지만 순간적인 이런 위가 막히는 모습은 보였지만 12일 날 아래로 좀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11만 8,300 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양봉을 보여주면서 아랫꼬리가 달렸다는 건 매수세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소폭 밀렸지만요. 몸통이 짧은 이런 음봉의 모습이 나왔고요. 거래량마저도 좀 줄어들었죠. 그렇다는 건 오히려 주가 자체가 힘이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을 상대로 지지를 좀 확인하고 있다.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뉴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잠시만요. 지금 유한양행이 휴인호 이런 메모큐 판매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유한양행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인호와 함께 AI 기반 원내 모니터링 솔루션 이 메모큐를 판매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는 건데요.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판다라는 기사가 아니라요. 기존 메모 패치였잖아요. 외래 환자 대상으로 장기 심전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 메모큐는요. 병원 안에서 환자의 심전도나 호흡까지도 포함한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앞으로 시스템 자체가 바뀐다. 확장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양행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런 계약이 단순한 제품 라인업 보강이라 보기보다는요. 제약사에서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단일 제품이 아니라 솔루션 단위로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다는 건요. 향후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좀 더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명백한 의지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주가가 단기 저항선에서 좀 힘겨워 보이지만요. 아직 이런 재료들이 좀 반영이 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주가에 반영됐을 때 유한 양행이 성장성으로 주가를 견인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차트가 단기적으로는 좀 12만 원 벽에서 조금 막히고는 있지만요. 지금 여러 차례 좀 두들겨 주면서 위를 깨려고 하는, 그러면서 아래로는 11만 8천 원대에서 매물대가 든든하게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좀 줄어들면서 변동성은 압축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요, 여러분 항상 아셔야 돼요. 돌파 직전에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아주 유명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안한 이런 음봉 속에서도요. 사실은 상승을 위한 그런 에너지를 조금씩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승이 과연 언제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까지는 늦어도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뭐 내일이 나올 수도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간적인 신호가 나오는 만큼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 신경을 써 드리고 있고요. 제가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런 실시간적인 신호를 좀 영상으로 담다 보니까 실시간적인 부분을 놓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 번호 위에 남겨 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좀 알아볼 수 있게 유한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세요. 제가 이런 구독자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요.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이런 30분 전후로 해 가지고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30분 전후로 무료로 해서 모든 분들께 신호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신호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르셔 가지고 수익을 좀 보셔도 좋으세요. 하지만 제가 좀 이런 신호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요. 이런 수익을 좀 받는 이유도 있긴 하지만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신호를 좀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좀 해 드리기 위해서 좀 드리고 있거든요. 사람이요. 좀 반복적으로 이런 패턴을 좀 받다 보다 보면요. 박 형사가 잡는 조건이 과연 어떤 부분인지 그걸 본의 아니게 체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잡다 보면요. 어느새부턴가 여러분들 앞에 기준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구간을 만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기준들 항상 드리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기준을 좀 반복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좀 줄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많은 분들이랑 상담을 좀 해보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굳이 혼자 다 하세요, 혼자. 왜 그런 주식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야, 주식을 좀 배우고 싶어? 그러면 돈을 좀 잃어봐야 돼. 손실을 좀 느껴봐야지 네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그걸 느낄 수 있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30만 원만 있어도 30만 원만 손실을 보더라도 빠르게 배우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3억 가까이 돈을 들여도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못 배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은 굳이 이럴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 같은 부분들은 좀 도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요. 단순하게 그냥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50억을 다시 유지하기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어 7월 전까지만 해도 10억으로 좀 낮춘다라는 기사가 발표된과 동시에 많은 그 주주분들이 매도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 전체의 충격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그날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4%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금 때문에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요. 다시 50억으로 한다라는 발표가 좀 나오면서요. 이런 지금 유한양행 같이 상승세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으로서는 앞으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휴인호와 함께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와 함께 그리고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앞으로의 주가는 상승밖에 남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는 자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주가가 어떻게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적인 예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제가 자료를 저희 방에다 업로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독자가 좀 늘었다 보니까 제가 신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입장 안내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면요.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으세요. 더보기 모바일에서는 오른쪽에 보이실 텐데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그동안 문의 사항 중에 종목 상담에 대한 문의 요청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문자 링크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자료방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보시는 지금 링크 하나 눌러주시면 창이 하나가 떠요. 자, 보시면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이제 막 주식에 입문하신 그런 초보분들도 계실 테고요. 본업이 있으신 직장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모든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썼고요. 좀 아래를 보시면 좀 창피하지만 제가 승률 90% 유지 중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만큼 큰 수익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안정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아래를 보시면 저희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추천하는 종목이 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요청하신 사항 중에 보유 종목에 대한 진단 많이 요청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복수로 체크 가능하시니까요. 필요하신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성함이랑 연락처 정도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즘 저를 사칭해서 뭐 이런 피해 사고들이 많이 제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락처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유한양행을 보면서 좀 월요일장이잖아요. 월요일장인 만큼 유한양행이 좀 기대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음봉이 나와 주면서 이렇게 12만 원 부근에서 계속 막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유한양행의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물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요. 11만 8천 원 부근에서 지지는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분명히 위로 잡혀 있고요. 세력들도 지금 이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이 구간에서 좀 매물을 조금 더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늦어도 금요일 전까지는 강한 신호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일 부분에서도 오늘 재료 뉴스가 떴기 때문에 내일 부분에 다시 나올 수가 있겠고요. 내일 모레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신호를 좀 놓치지 않게 영상으로 꾸준히 담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선물은 지금 유한양에게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에 시드가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께서 작은 돈이라도 충분히 수익을 보셔서 시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가격은요. 무료입니다. 무료. 제가 무료인데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들께서 꼭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매수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관심 종목에만 담아 두셨다가 어 제가 이 추천해 드린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때 그때 제가 알려 드리는 좀 타점 정도만 지켜 주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테마주거든요, 테마주. 테마주인데 아직 시장에 좀 관심을 받지 못한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장을 좀 주도할 그 가능성이 정말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차후에 시장이 어떤 테마로 좀 흘러가는지 그 정도만큼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즘 누가 뭐라 해도 주목받고 있는 테마는 바로 AI죠. 글로벌 AI 투자 규모만 내년이면 무려 3,600억에 달한다는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엔비디아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이미 대장주로 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하지만요, AI가 이미 주목받고 있는 테마라는 건요,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목받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력은요, 웬만한 소도시 전력 소비를 좀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이네,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LS 일렉트릭 같은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죠. 자, 여러분들 AI가 좋다. 분명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요, AI가 먹는 건 결국 전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종목들은요, 사실 저희가 좀 진입이 늦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전기가 있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버가 돌아가려면요, GPU에서는 불타오를 정도의 열이 좀 발생됩니다. 자, 결국은요, 이 발열을 잡지 못한다면 AI 서버는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산업 전방위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요, 냉각 테마가 조용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AI 관련주로 전기주로 관심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전문가들은 사실은 그 이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침 냉각, 수냉식 서버 같은 기술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버티브 그리고 슈퍼미크로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냉각을 잡지 못한다면 AI의 진짜 미래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최소 안정적으로 200%까지는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시간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800%까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종목명이나 뭐 지표들 모두 다 가려 놨잖아요. 사실 요즘 저를 좀 사칭을 해서 뭐 이런 피해 사고들이 많이 제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모두 공개를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위에 번호 보이시나요? 위에 번호로요, 냉각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이 종목에 대한 정보와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매수를 하셔라 라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관심 종목에만 담아 두셨다가 실질적으로 이 테마가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 이 종목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 들어가셔도 충분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종목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셔야지 이런 안정적인 시드를 좀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박 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